은퇴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퇴 상담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짧은 것 같습니다. 올해로 은퇴 설계한 지 23년 차 되는 웰스테디오 조재영입니다. 와이즈, W는 웰, 웰빙, 웰다잉 이런 쪽에서, I는 interesting, S는 스마트, E는 exciting? 네, 그런 노후를 보내자라는 차원에서 와이즈라고 정하지 않았을까. 네, 보통 은퇴 후에 4가지 고민을 해서 은퇴 후 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빈고, 두 번째가 병고, 세 번째가 무위고, 네 번째가 고독고입니다. 왜 우리나라 그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월급이 끊기고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앞으로 더 이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겠다라는 그 두려움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병고인데,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금전적인 문제하고도 또 직결되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무위고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갈 곳이나 할 일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하지? 이런 고민도 역시 꽤 큽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고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로움, 관계 단절, 사회적 가치의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독고를 나타내는 뜻인 것 같아요. 4가지 고를 어떻게 하면은 잘 컨트롤하고 없애느냐, 이게 은퇴 설계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사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직업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얼만큼이 나온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못 받더라도 우리는 인컴형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비슷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적인 연금 상품입니다. 다들 가입하고 계신 국민연금 있겠고요. 퇴직연금 있겠고요. 그리고 왜 세액공제 받으려고 평소에 열심히 부어놓은 개인연금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컴형 자산그룹입니다. 매달 또는 2-3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인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확보하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배당을 꼬박꼬박 많이 챙겨줄 수 있는 주식, 배당주라고 하죠. 또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주는 ETF, 월지급식 ETF, 요새 인기 폭발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같은 것들을 대신 받아서 배당금으로 주는 리츠라는 상품도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이고요. 채권 이자 꼬박꼬박 주지 않습니까? 수익형 부동산만 생각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셔서 꼬박꼬박 인컴을 확보하시는 것을 되게 머리에 떠올리시는데, 금융상품으로도 충분히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는 유동성이 얼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물가 기준으로 몇 살부터 몇 년 동안 얼마씩이 필요해 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쓰는 돈 중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일종의 고정지출, 또 내가 줄여나갈 수 있는 변동지출을 좀 구분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써야 되라는 것을 숫자로 명확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확보한 재원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내가 은퇴 자산을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내가 몇 살부터 어디에서 얼마씩 받는지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는 몇 살에 얼마를 받겠구나, 여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아까도 강조한 인컴형 자산 또는 연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갭 줄이기 단계의 핵심이죠.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큰 자산은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면적도 줄이지 않고 끝까지 살겠어 라고 한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국가의 담보로 맡긴 다음에 부부 평생 일정한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줄인다, 면적은 유지하면서 외곽으로 이사 간다, 둘 다 싫으면 주택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백억의 자산가이신데 이분은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너무 스트레스신 거예요. 즉 이걸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가장 부자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나는 가장 가난하게 죽겠다. 대표적인 예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빌 게이츠는 제가 알기로 이미 99%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사망해서 남긴 재산의 크기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그분의 평가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을 지켜주는 자산은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금 자산이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은 일시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자가 들어간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신 분은요, 끝까지 부동산만 하십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계속 주식만 하십니다. 너무 내 경험만 믿지 말고 오픈 마인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노후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겠습니까? 건강입니다.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사실 집 한 채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 집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한 채는 남겨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렵게 사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내가 거주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 같은 걸 통해서 소진할 수 있는 자산이지 끝까지 이것을 온전히 넘겨줘야 되는 어떤 유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맡긴 목돈은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나는 이자만 받겠다. 이거는 부자만 가능한 거라니까요. 돈은 목적이야.